내년 총선의 최대 변수는 뭐가 될까요? 두 개의 변수가 있거든요. 예. 이재명의 옥중 공천, 대통령 용산 공천. 이재명 체제로 갔다가 한다면 이제 국민의힘은 널널한 거죠. 그냥 가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예. 생각보다는 구속이 된다면 대표직을 유지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을 겁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용산 문제인데 검사 공천을 하지 않을까. 한동훈 장관의 출마 여부입니다. 한동훈 장관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정치를 하려면은 이번 말고는 다른 가능성이 생각이 잘 안 나요. 참신한 얼굴이 좀 필요할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런 상태로는 이거 힘들거든요. 자, 내년 총선입니다. 이제 뭐 얼마 남지가 않았는데 200여일 남았다 이렇게 이제 앞두고 있는데, 자 우선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교수님, 내년 총선의 최대 변수는 뭐가 될까요?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이에요. 가장 큰 변수. 두 개의 변수가 있거든요. 예. 이재명의 옥중 공천, 그 다음에 대통령 용산 공천. 그러고 보니까 옥용이네요. 네, 두 가지 변수가 있는데, 일단은 근데 아직은 지금 모르잖아요. 우리가 구속될지 안 될지. 예. 구속되면 어떻게 될지. 사실은 아마 이제 구속되거나 부결되거나 엄청난 갈등은 이제 시작된 겁니다. 어쨌든 간에 만약에 구속이 되면은 비명계한테 힘이 실리는 거고, 구속이 기각이 되면은 이제 친명계한테 힘이 실리는 거고, 어쨌든 어느 경우에나 싸움이 붙는데, 어쨌든 간에 공식적으로는 뭐예요? 친명계가 다 잡는 방식으로 가요. 예. 근데 구속이 됐을 때는 비명계가 지금은 숨은 고르고 있지만 연말에 한번 때려볼 만하거든요. 때려볼 만하고, 이른바 그들이 원하는, 또 뭐 이재명도 그 얘기를 했잖아요. 통합위원회 얘기했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골고루 가자라는 얘기. 나눠 먹자. 그러니까 그렇게 해줄 테니까 부결시켜달라고 제안을 한 거거든요.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했는데 일단 예. 자기가 그게 부결되니까 그런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구속이 돼버리면은 당대표 하기가 그렇게 쉽겠어요. 상식적으로. 말은 그렇게들 해도, 그 다음에 이게 사실 이재명에 대한 충성을 보여주고 강성 지지자층 보라고 하는 거지, 현실적으로는 아니 결재서류 두고 구치소에 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예. 그 다음 최고위원회는 어떻게 해요, 당대표가. 그 다음에 그게 다 기록이 될 텐데, 다 기록이 되는데, 그럼 그거 다 나올 텐데. 그게 과연 가능할까? 그래서 생각보다는 구속이 된다면 대표직을 유지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을 겁니다. 예. 여론은 또 어떻게 했어요? 상당히 영향력이 좀 위축될 가능성도 위축이 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구속이 되면 이제 증거 인멸을 못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증거들이 막 튀어나오면은 자기들이 이제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증인들이 입을 막을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증언들이 날것으로 막 튀어나올 수가 있게 되고, 그 사람들은 이제 깨닫게 되겠죠. 이렇게 되니까 사실은 그걸 그렇기 때문에 버티다 12월 말쯤 가면 결국 비대위로 전환하지 않을까. 이게 이제 이거거든요. 이게 변수예요. 그러니까 비대위로 전환해서 그렇게 갈 것인가 라고 한다면 이제 국민의힘에 대한 최악의 경우고, 어떤 면에서는 국민의힘도 그때는 이제 진짜 변해야 돼요. 국민의힘도 그때는 이제 우리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정신 차릴 수 있어요. 어떻게 되면은. 근데 정신 못 차리게 되면 이제 큰일이 나는 거죠. 그런 게 있겠고, 그 다음에 이재명 체제로 갔다가 한다면 이제 국민의힘은 널널한 거죠. 그냥 가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예. 막 가도 되겠네 우리도. 이렇게 가는 갈 거. 때까지 가보자. 그게 가장 큰 변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용산 문제인데. 일단은 그 대통령의 그게 뭐냐면 스타일이, 그러니까 사람을 갖다 두루두루 이렇게 쓴다라기보다도 나랑 좀 일해본 놈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측근들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대개는 자기가 믿는 사람들이 대개 이제 검사 출신들인데, 그래서 이제 검사 공천을 하지 않을까. 그다음 이 사람들 대개 이제 정치에 처음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예. 험지에 내보내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디다 하자면 안전한 곳에 내보내야 되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국힘의 사람들이 지난번 총선에서 패배를 했기 때문에 정말 노른자 땅만 갖고 있어요. 지금. 막대기만 꽂아도 국힘이 될 만한데 거기만 있는 거거든요. 예. 거기 현역들이 다 꿰차고 있는데 거기다 낙하산을 날리게 되면 이 사람들 가만히 있겠느냐. 라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뭐 TK 물갈이설도 나옵니다. TK도 그래서 4명만 살아남는다. 12명 중에서 4명 살아남고, 그다음에 4+1 생존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예. 그걸로 단일화할 때 이런 게 있고. 근데 부산도 마찬가지예요. 뭐 하태경 의원 뭐 이런 사람들 아마 흔들릴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용산에 있는 사람들이 내라는 거고. 근데 이제
대통령실에서 뭐 용산에 있는 사람들한테 뭐 나가라 마라 이렇게 했을 것 같지는 않은 게 예. 그런 구조가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다만 이제 얼마 전에도 용산 차출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당에서 용산에다가 우리가 지금 인재가 없다, 인재풀이 좀 없다,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청와대 지금 용산에 근무하는 분들을 갖다가 좀 후보로 좀 내려보내달라고 당에서 요청했다라는 썰이 나왔잖아요. 그건 아무래도 이제 그 자가 발전일 가능성이 있다. 쉽게 말하면 용산에 있는 애들 중에서 총선 나가고 싶은데. 예. 왜냐하면 총선에 딱 나가고 싶은데 이제 명분이 안 서니까 기정사실로 하는 거죠. 뭐 소문들을 퍼뜨려가지고 기정사실화하고 마치 당에서의 요청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어쨌든 근데 이 사람들도 용산에 딱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일단은 그 보수층한테는 대통령과 같이 일하는 사람이네, 대통령 편이네 이렇게 생각하니까 신인이다 하더라도 막강한 경쟁력을 갖거든요. 그 용산에 있었던 직함 하나가 이렇게 된다면 이제 기존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제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교수님 근데 제일 궁금한 것은 한동훈 장관의 출마 여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대표의 결과가 또 한동훈 장관에도 상당히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장성철 소장인가? 그분 믿어도 되나 모르겠는데 그분 말에 따르면 뭐 건너 들었는데 절대 나올 생각 없다. 이런 말을 들었다라고 합니다. 장성철 소장은 글쎄. 어디서 듣는 건가요? 그러니까 뭐 근데 이 사람 말이 맞을 때도 있고 많은 경우는 헛소문도 많거든요. 틀릴 때도 많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딱 신뢰를 하지는 않는데 어쨌든 간에 첫 번째로는 뭐냐 내가 몇 가지 가능성인데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로는 뭐냐 한동훈 장관입니다. 총리가 되는 건데 그건 국회 동의받아야 되니까 안 돼. 두 번째는 총선 나가는 거지. 근데 세 번째는 이제 기다렸다가 예컨대 이제 오세훈이 어디로 나가는 겁니까? 오세훈이 이제 대선에 출마하려면 오세훈 시장이 대선 출마하게 되면 그렇죠. 26년 또 서울시장 선거로 나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때 그 자리를 이제 자기가 차지하고서 서울시장 나갈 이건데 글쎄요, 그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번에는 당장 내일로 다가온 총선은 바로 내일 문제예요. 여기서 어떤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사실 정치적으로 어떤 자리 잡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상황이죠. 그런 상태라서. 자, 한동훈 장관입니다. 근데 이제 참신한 얼굴이 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태로는 이거 힘들거든요. 이제는 많은 경우에 어떻게까지 이거 이재명이 선거 지휘에도 이거 이진영 갖고는 힘들겠다는 생각이 막 들거든요. 하는 것들 보면 영입하는 인사들도 보면은 조정은 이런 사람 영입하잖아요. 뭐야? 이 사람은 진짜 기회주의자잖아요. 이런 사람이고 그 다음에 또 그 개그맨. 김영민. 이 사람 막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영입하고 그나마 누굽니까 그 조광환인가 이 양주시장 이 사람은 그 이재명한테 탄압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그 무슨 이 사람 하나는 그래도 멀쩡한 건데 지원금 관련해서요. 이게 뭐냐면 원래는 그 계곡 정비 사업 있잖아. 계곡 정비. 계곡 정비 사업입니다. 이 사람이 먼저 한 거예요. 근데 이 브랜드를 갖다 이재명이 가로챈 거예요. 지 사업인 것처럼. 그러니까 얘가 이제 화가 나겠죠. 그래서 항의를 했거든요. 그때 감사를 때려버린 거야 경기도에서. 그때 다 뒤져가지고 아니 쿠폰 가지고 커피 사 먹은 것까지 시비 걸어가지고 막 징계 내리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뭐 고발까지 막 당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에 대한 한이 많이 남은 사람이죠. 원래 민주당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고. 근데 이런 분들은 뭐 나름대로 그 당시 지자체장으로서 꽤 잘 했던 사람이니까 괜찮은데. 지금 뭐 이런 식의 진영 가지고 처음에 영입 인사라면 첫 바다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1번, 2번 이건 뭐야 싶은 거예요. 그래서 원희룡 장관도 총선 출마가 다분하다고 봐야 되겠죠. 원희룡은 반드시 나올 것 같고 그다음에 저는 아직까지도 한동훈 장관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왜냐하면 본인이 정치를 하려면은 이번 말고는 다른 가능성이 생각이 잘 안 나요. 나온다면은 너무 또 쉬운 지역은 또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오세훈 같은 경우에도 어차피 오세훈 같은 경우에도 다음에 대선에 도전한다 하더라도 글쎄 서울시장 선거를 건너뛸까? 이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시간제 공백이 있으니까 오히려 서울시장을 하면서 대선을 하면서 대선 나올 수 근데 바로 지방선거 다음에가 또 대선이긴 합니다. 1년 정도 텀이 있는데 그게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될지 몰랐는데 어떤 보장은 없는 거잖아요. 지금 보장은 없는 거기 때문에 또는 오세훈이 또 그냥 나 그냥 서울시장 계속 할래 이럴 수도 있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근데 그거는 사실은 보장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기회가 많지 않은데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어떤 판단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동훈 장관 관련해서는 지금 뭐
종로 출마설 뭐 등등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좀 저 시간이 진행되면서 지켜봐야 될 것.